네, 코스피가 11포인트까지 갔는데 상승폭이 8포인트로 다시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뒷심은 좀 발휘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또 강한 모멘텀을 형성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빨간불 정도 그냥 밝히고 있는 정도입니다. 스몰캡 공략주 시간입니다. 눈여겨볼 중소형주 집중 분석하는 시간이죠. 유화증권 최성환 선임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느 업종으로 좀 접근해 볼까요? 오늘은 여행 업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 지난해 말부터 그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올 1월에는 그 달러당 원화가 지금 1,05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1,100원대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체감하고 있는 환율은 아직도 1,000원대 초반인 것 같은데요. 최근 여행객 증가 속도를 보시면은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출장이나 여행으로 해외에 좀 다니는 편인데 진짜 최근에 공항에 가보면 주차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헤매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만큼 관광객들 숫자가 많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외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같은 여행 업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여행하고 이제 가장 밀접한 것이 사실은 환율이죠. 네, 그렇습니다. 엔화가 약세를 되면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어요. 네. 국내로 들어오는 그 수요는 상당히 줄었는데 네. 원화가 강세되면서 나가는 수요는 늘었다는 건데 환율하고 우리 여행자 수하고 실제로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 실제로 원화 강세 시에 출국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환율과 출국자 수의 상관관계 표시인데요. 2006년과 2007년도에 달러당 1,000원 아래에서 움직였을 당시에는 출국자 수가 급격히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말에 달러당 1,080원 부근까지 하락하면서 출국자 수가 또 다시 한번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환율이 다소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증가 추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따라서 출국자 수가 확대되게 되면 당연히 여행 업종의 수혜가 예상이 되고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행업종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행업종의 대표적인 상장된 기업은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인데 네. 예, 오늘 소개해 주실 기업은 어딘데요? 예,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지난해 11월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던 참 좋은 레저라는 회사입니다. 여행업종으로는 조금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지금 직판시장에서 노란풍선에 이은 2위 사업자로 참 좋은 여행이라는 그런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전거 만드는 데 아니에요, 여기? 예, 일단 자전거 네. 사업 이외에 네.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이제 여행 사업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산업 쪽에 그런 수익성이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정도로 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세중이라든지 범안같이 시중의 기업들과 연계에 대해서 연간 계약을 통해 해외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법인 시장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투어와 모두투어 같은 대리점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그리고 노란풍선 같은 회사들은 이제 직판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들입니다. 직접 판매와 대리점 판매가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대리점 판매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10%의 개발 비용,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에서 예. 상품 개발 비용으로 한 10%의 그런 사업자 마진을 붙이고요. 그리고 대리점에서 이거를 대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대리점 판매 마진이 또 10%가 붙습니다. 하지만 직판 판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마진, 그러니까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노란풍선 같은 쪽에서 10% 마진을 붙이고 직접 판매하기 때문에 대리점 판매 마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10% 정도 저렴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대리점 판매 시장을 상당히 장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직판 판매 시장이 대리점 판매 시장에 비해서 한 1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는 이런 직판 판매 시장의 성장 속도가 더 확산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참 좋은 여행의 그런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좋은 레저죠. 참 좋은 레저. 네, 예. 네, 우리가 알기로도 이제 고가 자전거를 판매하는 기업으로 이제 자전거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는데 네. 여행업이 있고요, 분명히. 네. 실적 좀 점검해 주시고 실적 가운데서 이제 여행 분야가 차지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나요? 네. 표를 보면서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2012년도 매출은 그 62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영업이익 부분에서 그 일회성 수익이 좀 있었습니다. 지난해 뭐 85억 원의 그 건물 매도 차익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수정 영업이익으로 33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고요. 이는 전년 대비 27% 성장한 수치였습니다. 뭐 600억 원 매출 중에 450억 원이 자전거 매출이었었고요. 여행산업 쪽이 150억 원 매출이었지만 그 전체 수익에서 33억 중에 30억 원가량이 여행산업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전거 시장 쪽에서는 고가 자전거 시장의 경쟁 과열로 인해서 한 3억 원에서 5억 원 정도의 수익을 좀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13년도에는 전체 매출액 72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0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영업이익 80억 원은 그 자전거 산업에서 그 지금 한 6억 원 정도 25억 원 정도 그 영업이익을 그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행산업 쪽에서는 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행산업 같은 경우에 고정비용이 일단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출 볼륨 증가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전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고가형 자전거들에 대한 그런 수요들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참 좋은 레저에서 하고 있는 그 고가 자전거 브랜드 첼로의 그런 판매량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좋은 레저. 오늘은 자전거 쪽보다는 이제 여행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주가가 보면 어제 오늘 상당히 탄력적으로 오르고 있는 편인데요. 이건 네. 말씀하신 여행 쪽에 대한 기대감입니까? 아니면 이제 봄 되면서 자전거에 대한 기대감입니까요? 일단은 저희가 네. 주가를 보면서 좀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주가 추이를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오늘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면서 자전거에 대한 그런 그 관심도들도 높아지는 부분들이 이제 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적 같은 부분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1분기에 그 30% 이상 매출이 성장한 것으로 지금 그 회사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출국자들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과 관계가 깊은데요.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실적과 맞물려서 이런 그 우호적인 주가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종목별 누적 순매수 추이를 좀 보시면 지난 2월 달서부터 상당히 기관 쪽에, 그러니까 기타 법인 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크루즈파라고 해서 지금 한 7%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크루즈 여행사가 있거든요. 네. 중소형 여행사인데 그쪽 부분에서 이 참 좋은 레저에 대한 그런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크루즈파라는 여행사에서 지금 한 7%가량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한 10%가량까지 확대할 거라고 지금 뭐 기사 같은 부분들에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밸류를 좀 판단해 주세요. 목표 가격도 좀 설정해 주시고. 지금 내년에 영업이익이 한 80억 원 이상으로 지금 여행 업종 대비해서 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내년이 아니라 올해? 예, 올해예요. 예. 그래서 지금 PER 15배 정도 수준까지는 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여행산업 부분에서 직판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고 자전거 부분에서는 고가 자전거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화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PER 15배 수준인 8,500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5배까지는 무리가 없다. 현재 예상 올해 연말에 이익으로 기준으로 하는 지금 폰은 얼마 수준인데요? 지금 10배 네. 수준입니다. 10배 수준이요. 예. 네. 참 좋은 내죠. 자동차에 대한 자전거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요. 오늘 또 여행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스몰캡 공략주 유화증권 최성환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